자동차 회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진퇴양난이다. 이미 중고자동차 시장에 전기차가 막 쏟아져 나와요. 시장의 소비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데 우리는 늘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봐요. 교수님께서 뭐 탄소 배출 저감에 워낙 해박하시니까 수송 부문에서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은 전기밖에 없다. 그럼 전기차는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는 배터리에 불이 안 나는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잇따랐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혹은 보조금을 많이 줘서 또 운전이 편리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하다 불안해지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책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책들이 적절한 건지,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지, 전기차 앞으로 괜찮은 건지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오랫동안 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이번에 저도 상당히 뉴스 보고 좀 네. 깜짝 놀랐는데, 이 인천 청라지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차량 140여 대를 태울 만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기차 자동차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가 한번 날긴 날 것이다, 이런 거 예상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가 아니고 네. 그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다 불이 나요. 불이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은 기름을 태워서 동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연소하는 과정이 네.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연소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화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연기관 화재도 은근히 꽤 많죠. 근데 전기자동차도 불은 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불 나죠. 왜냐하면 배터리의 안정성이 그렇게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입니까? 안전성입니까? 안정성이 흔들리면 안전성에 위험이 생기는 거죠. 불안정해지면서 그렇죠. 안전 문제가 그 안에 생긴다. 이제 전류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그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무언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안전성의 위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예상은 충분히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큰 화재로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서부터 사실은 전기자동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은 가급적 지상과 지하주차장 입구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군요. 네, 이렇게 권고도 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십시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100면에 주차 면수가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5%는 전기자동차로 충당을 하시죠라고 하는 면적 규정, 그러니까 숫자 규정만 있는 거지 그게 어디에 있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화재가 나긴 났고 지금 굉장한 피해와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원인은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겁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원인을 추정할 때는 대체 전기차에서 불이 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뭐 바퀴도 아닐 거고, 뭐 그렇다고 스티어링 휠도 아닐 거고, 그러면은 무언가 발열 작용이 있는 곳은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 내부에서 발열 작용이 일어났을 거고, 그 내부에 발열 작용하는 거는 음극과 양극이 뭔가 만났다라는 신호고, 그럼 이게 왜 만났느냐를 볼 텐데, 주차 중에 가만히 있는데 얘네가 서로 만났겠느냐? 아니면 기존의 운행 과정에서 무언가 누적된 스트레스가 주차 단계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겠느냐, 이런 것도 다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추정들을 다 해봐도 결국은 원인을 찾으려면은 그 배터리 셀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될 텐데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거의 사례에 비춰가지고 셀 내부에 불안정한 반응이 화재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른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한계죠.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배터리 제조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 이제 불량해서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건가요?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시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달리할 텐데 네. 과거에 휴대폰도 우리가 스월링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뒤에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맞아요. 그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에요. 음. 근데 휴대폰이야 작은 거니까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열량도 많고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를 워낙 잘 아시니까 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네. 측면에서 우리가 수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음. 근데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그렇죠. 다른 에너지를 예. 막 찾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장 예, 쓸 수 예, 있는 네, 에너지가 전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건 뭐 네, 그러다 분명하죠. 보니까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의 배터리를 쓰게 됐는데 이 전기를 많이 저장해야 멀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이왕 이렇게 쓸 거면 가급적 배터리 내부에 안전 장치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순식간에 읽어내서 운전자한테 신호를 주거나 차를 멈춰 세우는 소프트웨어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셀 안에 냉각제도 집어넣고 아, 냉각 기능도 집어넣고 가급적 음극과 양극이 서로 안 만나게 분리막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집어넣는 대책이라고 거죠. 이제 말씀을 네. 하시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하지는 완벽하지는 않다. 아니 근데 그 배터리 실명제 막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 이게 네. 아마 그러니까 어느 메이커가 만들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건가 보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자에 관련된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죠. 있더라. 이 시장이 뭐 둘 다 엄청나게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엔드 유저가 소비자이다 보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만 강조하는데 막상 핵심 부품은 셀인데 그러면 셀 회사는 어디 건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얘기를 안 해요. 아직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은 네, 없는 의무 겁니다. 규정은 아닙니다. 왜 안 하냐면 자동차 회사는 그냥 이거 전기차입니다. 이거 H사 우리의 전기차지 저들의 배터리 전기차가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조사의 브랜드를 네. 강조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결국은 배터리가 핵심 부품 아니냐. 그러면 뭐 당연하죠. 배터리도 선택하게 해달라. 그런데 선택권을 주지 못하니 적어도 알게는 해달라.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마 저기 홍 교수님도 만약에 전기차를 사신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어디 건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뭐 기사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화재가 난 그 차량의 배터리가 뭐 중국산이었다. 예. 그건 맞습니까? 네, 맞죠. 예.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중국산은 뭔가 그 배터리 제조사의 이 배터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뭐 불량이라든지 뭐 성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을 좀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실명제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연구나 이런 걸 좀 어떤 공인을 통해서 A사의 배터리는 최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다. 뭐 B사는 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좀 어떤 확인된 그런 어떤 그 정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너치 효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안에 어느 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갔느냐도 관심을 갖게 되니 그냥 공개하자.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거 중국산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뭐 중국산이면 어때? 나는 그냥 배터리 소재를 보겠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배터리 회사가 공개가 되고 어떤 채에 들어갔냐가 되면 이제 배터리 회사 간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노출되니까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체크를 더 하고 한 번 만들 때 더 안전한지 보고 우리께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날지를 더 연구하고 이런 촉진제는 촉진제 충분히 역할을 할 될 수 수 있을 있다라는 혹시 거죠. 해외는 배터리 실명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는 데가 일부 있나요? 하는 곳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실명제라는 게 그냥 배터리의 어느 회사 어느 종류의 셀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냐 아니면 NCM이냐 네. 이 정도까지 공개하는 곳은 있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어떤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 네,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메이커는 우리 거는 좀 떨어져. 근데 그를 떨어진다고 하면 알리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소비자는 네.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네. 중국산이라는 것의 어떤 선입견 또 뭐 우리나라 배터리 뭐 기술력이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산 배터리면 좀 어떤 긍정적인.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사실은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이 실명제를 한다고 했을 시장에서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니까 정보는 다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네. 판단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명제를 하면 또 시민사회나 이런 교수님 같은 전문가께서 그 A사의 배터리에는 분석을 해보니 이런 장점도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단점이 그런 있다. 것들이 비교가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나는 A사께 나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B사가 나은 알겠습니다. 것 같아. 선택. 의미는 있는 대책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대책이라고 봐요. 예. 또 한 가지 과충전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화재의 잠재인 가능성을 높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라는 게 완전히 꽉꽉 담아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텅텅 비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텅텅 비우면은 그냥 차가 안 가는 그렇죠. 거니까. 전량이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충방전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자체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가득 넣었다가 완전히 가득 다 빼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얘가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항상 남아도 적정하게 남아 있어야 되고 올라가도 적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지 않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과충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차들은 전기를 아무리 넣어줘도 이제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요.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만드는 메이커가 있습니까? 상당수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미 네. 그 기준이 어딘가요? 대략 한 85에서 90% 됩니다. 85에서 90.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그걸 그렇죠. 충실하게 지키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조금 상당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나요?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 뭐 전문가들은 90%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거는 뭐 검증됐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 그래서 뭐 90% 이상 과충전한 배터리 네. 그런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배려의 문제일 텐데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 일단 입장에서 보면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역차별 저감에. 같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그다음에 것 같아요.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있지만 국가가 자 열심히 운행하셔서 대기질 개선하고 우리가 맞아요. 탄소 배출 줄입시다. 맞아요. 애초에 시작이 전기차가 거기서 그렇죠.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보면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네. 입장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선한 의도로 이제 와서 무언가 불편한 시선을 받는다라는 건 상당한 역차별일 수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는 서로 좀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가급적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셔라. 이왕이면.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양보해줘라. 이렇게 이제 서로 배려를 하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그렇죠.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공동 다주택이 많은 아파트의 그럼요. 경우에는 또 지하 주차장이 많으니까 이런 네.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BMS 시스템 이건 또 뭔가요? 이제 그 풀네임으로 하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팩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셀들 있잖아요. 그 셀들이 쫙쫙 있어요. 근데 요 셀들이 어느 하나가 특정 불량 날 수도 있잖아요. 제조 과정에서 몰랐는데 이 안에서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차체 내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단 그래서 말씀인가요? 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아하. 근데 그러니까 셀에 불량이 났을 때 BMS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몇 번째 셀이 지금 위험해. 그걸 운전자가 그렇죠. 확인할 수 운전자한테 있게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또는 인지를 무시했거나 하면 차를 멈춰 세우거나 하는 이제 그런 지금의 배터리들은 다 들어있죠. 이게 다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측정을 못 하니까 근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서 있는 차가 바로 그거예요. 서 있는 차가 네. 그냥 전원이 꺼지니까 화재가 됐잖아요. 전원이 꺼지니까 BMS 작동을 안 한 거죠. 아유, 여러 가지 원인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대책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서 이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불안감이 많이 커진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사실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화재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내연기관차도 과거에 화재가 많이 있었나요? 그 소방청 통계를 보면 1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내연기관차 화재율이 더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만 끊어가지고 전기차가 보급이 확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잡을 때 그 기간을 조금 줄이면 사실 별 차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 자동차도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계속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번에 화재를 보면 지금 원인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확산은 왜 됐느냐? 확산은 사실은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그게 좀 큰 이유죠. 그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얘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태운 게 아니라 덜 태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탄 것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적은 있어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불이 나는 그 부위에 물이 뿌려지니까 불은 진압이 안 돼도 열이 떨어지죠. 열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방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됐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이런 사건 나면서 심지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네. 앞으로 화재 나면은 차주가 다 책임져라 막 이런 막 서약서를 각서 쓰고. 막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제가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만은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 무서워서 못 하겠다 또는 차별받아 못 하겠다라고 그래요. 해서 이미 중고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지금 현재. 그렇게 최근의 일인가요? 네, 그 일 바로 이후로 우리 한 2주 전에 발생한 이 화재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방송이 사실은 기후로 온 경제세 이게 기후 문제가 그쵸. 우리의 전 산업과 우리의 소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기차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참 듣는 저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아프네요. 일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도 계세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 전기차 등록 대수 차라리 줄어라. 나는 그냥 계속 탈 건데 내가 충전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충전 대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차라리 말씀까지.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이걸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저도 잘 감이 근데 사실은 안 옵니다. 이번에 이런 화재 이전에도 전기차 보급이 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예. 조금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 시장 뭐 우리가 전문용어로 캐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예.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확 썼다가 이게 이제 일반으로 예,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도 된다. 뭐 이런 지질학 용어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교수님께서 뭐 탄소 배출 저감에 워낙 해박하시니까 수송 부문에서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은 전기밖에 없다. 그럼요. 그러면 전기를 바퀴를 굴리는 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는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빨라질 거라고 봐요. 하나는 배터리에 불이 안 나는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후배도 이미 저 반고체 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양산해요. 네.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불안한 액체 제너지 셀을 대체하게 될 지금 것이다. 반고체라고 하셨나요? 예. 전고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액체, 반고체, 네. 전고체. 전고체. 네. 그래서 이제 반고체만 가도 사실 화재는 없어요. 이왕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상태 전해질이죠. 예. 네. 그게
화재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는 네네네. 것이고 이게 반고체나 전고체로 갈수록 화재 가능성은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부작용은 비싸다는 건가요? 아직 기술이 없다는 건가요? 전고체 비싸요. 기술은 있어요. 아, 기술은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반고체도 기술이 있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기존의 셀 만드는 양산 라인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소재가 황화물계 물질이기 때문에 약간 독성이 있어서 네.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반고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시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빠르면 2025년 내년 말에 양산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건 가격도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발열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제도 바르고 냉각제도 세우고 넣고 여러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화재가 없으니까 네. 그런 냉각 기능이 빠져요. 아하. 빠지게 되면 원가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쓰는 셀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흐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이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액체 전해질에서 반고체, 전고체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네. 업계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반고체도 다 국내 기업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앞서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거였어요. 어떤 것이 그렇잖아요. 대규모로 많이 만들겠다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는 안 바꾸잖아요. 네. 어. 그렇죠. 리튬이온 쪽이 그래요. 그렇죠. 예. 투자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안 바꾸려고 가격도 그럴 가격 거예요. 굉장히 떨어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강조가 되면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제 무언가 소재를 이제 빨리 변동하려고 하는 생각이 소비자 강해지죠.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렇죠. 또 정부의 규제도 아무래도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빨라지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용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요.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만들어졌어요. 주차장법 일부 개정 그렇군요. 법률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바쁘시느라고 폐기가 돼가지고 예. 근데 똑같은 법안이 그 화재 이후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또 호미로 막을 거를 결국은 다른 문제가 걸로 생기고 또 네. 이런 사건이 터져야 또 국회가 정신 차리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 빨리 이거를 조치를 하자. 지상으로 끌어올리든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상에 뭔가 설치하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이런 그 안정성과 또 안전성에 좀 더 신경 쓰고 더 기술에 또 투자하는 이런 완성차 업체 네. 또 배터리 제조 업체 좀 특정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떤 회사들이 열심히 한다. 그거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네, 네. 이제 그래요. 전기 자동차에 열심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팝니다라는 회사가 있고 배출 규제 지금 전 세계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만큼의 전기차만 팝니다. 왜? 저는 벌금 안 낼 거예요. 배출 규제가 그렇죠. 세니까 배출 규제 요만큼만 세죠. 맞추고 맞아요. 나는 맞아요. 떨어질게요. 네, 네, 네. 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해가지고 배출 규제를 떠나서 그냥 많이 팔고 앞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마 그런 판단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국내 회사도 있고 네. 뭐 외국 회사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 이 기존의 전기차를 이제 타고 계시던 분 소비자들 예. 또 앞으로 살 계획을 가졌던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럼요. 건데요. 네. 이 전기차를 더 안전하게 또 오래 타는 방법 이런 거 있나요? 이미 만들어진 거 할 수 없고 샀다면은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이걸 탈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대로 이제 충전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자동차 회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전기차 내놓을 때 충전 시간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또 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급속 충전기로 뭐 15분 또는 20분만 충전해도 80%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네. 이 80% 강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당신이 원하는 주행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 아예 만들 때부터 그 80%까지만 딱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떤 예. 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100% 전기를 가득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위험하다는 있으니 말씀. 실제로는 90%만 담아요. 근데 소비자는 그걸 100%로 표시만 해주는 것뿐이에요. 네, 네. 자동차에 보면 100% 그걸 좀 더 충전됐습니다.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 이 화재 사건. 이게 원래 97% 가던 거를 2021년도에 H사의 K자동차 화재건 때문에 아, 그때 워낙 화재가 많아서 그때 7% 떨어뜨린 겁니다. 90까지 97에서 예, 90까지 왜냐하면 더 떨어뜨리면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드니까 짧아지니까. 그래서 그 정도 떨어뜨려 놓은 거여서 당분간은 그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네. 더 떨어뜨려라 아니면은 그렇죠. 더 떨어뜨리면 이제 전기차 이용자는 나의 주행거리를 불편해지니까. 그렇죠. 충전을 자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용자분들도 너무 과하게 충전하기보다는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홍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깔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 패턴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충전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굳이 뭐 가득 채우기보다는 적정하게 채워서 운행을 하시는 게 조금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오늘 이 기후를 주제로 저희가 많은 네.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이 수송 자동차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뤘습니다. 좀 앞으로의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특히 자동차의 대안이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네. 또 앞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는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냥 난 전기차 싫어요 이번에 이거 보고 겁나가지고 못 사겠어요라고 하는 분한테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선택에 맡기고요. 근데 기업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전기차는 빠르게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대신 지금 같은 이런 악재를 최대한 제어하고 방어하면서 예방하면서 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세상의 측면에서는 기후의 측면에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 네, 안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진퇴양난이다. 시장의 소비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데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릴 수밖에 없고 또 큰 시장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